당뇨병 식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음식의 총 열량은 각자의 표준 체중과 활동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하루 필요 열량에 따라 섭취해야 할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를 확인하고 끼니별로 교환 단위수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식품교환표를 이용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조리 후 먹을 수 있도록 식사 계획을 세워봅니다. 나에게 알맞은 양으로 식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열량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열량을 하루 총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체중과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맞은 표준 체중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루 총 열량을 계산하여 음식의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 유지에 가장 적절한 체중을 표준 체중이라고 하며, 이는 성별, 신장에 따라 다릅니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가급적 표준 체중까지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점차 조금씩 체중 감량을 하여 표준 체중에 가깝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표준 체중을 구하는 방법에는 비교적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키를 미터로 환산한 후 제곱한 것이 남자는 22, 여자는 21로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섭취할 음식의 총 열량은 개인의 표준 체중과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심한 노동일을 하는 경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사물을 보는 경우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총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 체중의 활동 정도별로 해당하는 열량을 곱하여 얻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체중이 60kg인 주부가 보통 활동을 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은 60 곱하기 30 1800kcal입니다. 식품교환표는 우리가 먹는 식품들을 영양소와 열량이 비슷한 식품들끼리 모아서 6가지 식품군별로 분류하여 만든 표입니다. 같은 식품군 내에서는 영양소 함량과 열량이 같은 식품의 무게를 정하여 바꾸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1교환 단위라고 합니다. 바꿔먹기란 식품교환표에서 보셨듯이 동일한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식품들끼리 바꿔먹기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부족하지 않게 골고루 섭취하면서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군에 속하는 밥, 식빵, 삶은 국수의 경우 1교환 단위 양으로 서로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육류군이나 과일군과 같은 다른 군에 속해 있는 식품과는 바꾸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루 식사를 계획할 때 밥, 국수, 빵 등의 공유군은 주식으로 하고, 고기, 생선, 콩, 계란, 두부 등 어육류군과 콩나물, 시금치, 양파 등 채소군은 부식으로 정합니다. 지방군은 조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따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우유와 과일은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아 섭취량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므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식품군별 교환 단위 배분입니다. 1800칼로리 식단의 경우 공유군 섭취량은 8단위로 아침 2단위, 점심 3단위, 저녁 3단위로 적절히 배분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을 적게 먹고 싶다면 아침 3단위, 점심 2단위, 저녁 3단위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침 2단위를 밥으로 구성할 경우 밥 1단위는 열량이 100칼로리고 3분의 1 공기이므로 밥 3분의 2 공기를 섭취를 하는데 열량은 200칼로리입니다. 밥 대신 식빵으로 먹고 싶을 때에는 식빵 1단위는 1쪽이므로 식빵 2쪽으로 교환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육류군은 고지방 식품을 제외하고 저지방, 중지방을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열량을 맞춘 것입니다.
2표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식사 계획이며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식사 구성 및 양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양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식생활 속 혈당 관리에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의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식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있게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고,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인이 먹는 건강식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당뇨병에서의 문제가 되는 혈당 수치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밥, 떡, 국수, 빵 등이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는 당으로 변환됩니다. 단백질은 50%가 당으로 변환되고 지방은 10% 정도가 당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많이 드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지수는 특정 식품의 식후 혈당 반응 정도를 기준이 되는 식품에 대해 비교하여 수치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다른 속도로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의 혈당 반응은 식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섭취하는 식품의 형태, 식품 입자의 크기, 식품의 가공 및 요리 과정, 식품에 함유된 전분의 특징, 섬유소의 함량과 특징,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 등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를 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의 기복을 심하게 하고 체지방 측정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당뇨 예방이나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당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으로는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식후 혈당 증가를 느리게 합니다. 도정이 덜 되어 섬유소가 많은 현미 등 잡곡밥이 흰밥보다, 맵쌀이 찹쌀보다 더 천천히 소화되고 당지수가 낮습니다. 주스 형태보다 생과일, 생채소 형태로 섭취하고 잘 익은 과일, 당도 높은 과일은 피합니다. 조리 시 레몬즙이나 식초를 자주 이용합니다. 통조림과 같은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고 곡류와 채소류의 조리 시간을 짧게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열량이 없거나 적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내는 것으로 체중 조절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설탕 대용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카린과 아스파탐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카린은 칼로리가 없고 설탕 단맛의 300에서 400배가 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가열하면 단맛을 잃고 쌉쌀한 맛을 내므로 가열하는 조리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첨가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에 있는 영양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양 표시를 통해 제품이 가진 영양소와 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은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뜻하고 몇 회 제공량을 먹느냐에 따라서 열량과 영양성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양 표시를 읽을 때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당류의 섭취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양 표시 읽기 실습 단계입니다. 당뇨인 경우에는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 구매를 했을 때 1회 제공량, 열량, 탄수화물, 당류를 확인을 해요. 수치가 적은 것으로 식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과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맛있지롱 과자입니다. 1회 제공량은 1봉지로 50g입니다. 1회 총 제공량도 50g으로 동량입니다. 열량은 180kcal, 탄수화물은 42g, 당류는 0g입니다. 땡기지롱 과자입니다. 1회 제공량은 9분의 1봉지 30g입니다. 그러나 총 제공량으로 봤을 때는 9회로 용량은 275g입니다. 1회 제공량으로 봤을 때 열량은 155kcal, 탄수화물은 19g, 당류는 59g입니다. 그러나 총 제공량으로 봤을 때는 9봉지로 275g으로 환산했을 때 열량은 1395kcal, 탄수화물은 171g, 당류는 45g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자를 비교해서 식품 구매를 할 때는 맛있지롱 과자로 구매를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로 혈당이 70mg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거나 식사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지연된 경우 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공복 상태일 때 운동을 했을 경우,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나 경구약을 투약했을 경우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그림과 같이 식은땀, 어지러움, 불안, 손끝 저림과 같은 초기 증상을 시작하여 심해지면 시력 이상이 오기도 하고 말투도 어눌해지고 위험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꼈을 때 혈당 검사를 하여 70mg 이하면 꿀 1큰술, 요구르트 1개, 사탕 3, 4개 또는 과당 과일 주스 반컵 등 선택하여 마셔줍니다. 이러한 단순당질이 혈당을 빨리 올려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포함된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저혈당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응급식품을 섭취 후 저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식사를 하든지 하여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당뇨에 대해 궁금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꿀은 과당이라는 단당류로 구성된 식품입니다. 과당 역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게 되므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혈당인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꿀물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설탕의 4분의 1 정도로 적고 섬유소가 있어 체내 흡수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단맛의 정도가 설탕보다 덜하여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잡곡밥은 쌀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되는가입니다. 잡곡밥에는 섬유소가 조금 더 많아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공복감을 덜어줍니다. 열량은 잡곡밥과 쌀밥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뇨병을 완화시키는 민간요법이 있다입니다. 민간요법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부작용이 많고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잘못 사용 시 병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생활습관 실천과 안전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소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주로 잡곡, 채소류,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과일에 많이 있으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무과당 주스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과당 주스에는 설탕이 없다는 것이지 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 자체에 당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의해서 선택할 식품은 무엇이 있나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술,
가공식품, 고염식품, 고열량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7번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없나요? 당뇨병 환자에게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품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은 해조류를 포함한 채소류입니다. 열량은 적지만 섬유소 함량이 많아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당뇨식은 건강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같이 실천해도 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나에게 맞은 양만큼 알맞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알맞은 양의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것으로 당뇨병 영양 이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